자연스럽게 최고위원 선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최고위원 뭐 3대2 구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여쭤봤을 때는 박지영 평론가님 거듭 지금 추세로 갈 것이다. 뭐 큰 순위 변동이나 구조 변동 없이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성윤 후보가 지금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하신 대로라면 그 3대2라는 지난주에 말씀하신 3대2는 친명 3, 친청 2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친청 3, 친명 2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위기 건가요? 의식이 이제 친명들한테 있는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른바 친청은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그런 셈이죠. 예. 컨트롤 타워 예. 지휘부가 있어가지고 예. 처음에는 그 친청 당원들이 최민희 후보한테 몰아줬단 말이야. 근데 저도 말씀드리지만 1등 최고위원이나 5등 최고위원이나 권한이 똑같아요. 권한 똑같죠.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거 없어요. 공식 직함은 없습니다. 공식 직함도 없는 거고 이거 예. 이른바 싸구려 평론가들이 언론에 가가지고 재밌으라고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근데 공식 직함은 없는데 권한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석 최고위원은 단독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요, 기자들이 봤을 때는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있냐면 일단 순서대로 했을 때 당대표 원내대표 발언 순서인데 발언 순서가 있고 그 발언 순서도 있잖아요. 당대표가 뒤에서부터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도 그거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 이제 최민희 후보에 대한 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명계 후보 쪽에서 친명계 1등 만들자 해서 확 몰리는 거야. 그러면서 김용 후보 표가 빠진 거예요. 지금 김용 후보가 지금 위기로 몰린 거예요. 오히려 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럼 뭐 냉정하게 이야기해 보자. 김용이 진짜 친명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범친명. 원래 박선훈 후보는 맞습니다. 송영길 쪽하고 가깝다. 뭐 이런 박선훈 후보도 친명이고, 그렇죠. 선미아 후보도 친명이고, 임미애 후보도 친명이고, 김용 후보도 친명이에요. 그렇죠. 직자 복심은 근데 김용 후보. 근데 복심이라서 할 것도 없고. 대통령하고 20년 동안 같이 고생한 거는 성남부터 같이 김용이고 그리고 접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쓱 들어오시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출마하셨어야 되는데 출마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1등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는 거 하는 거예요. 김하나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근에는 친명 후보가 4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다가 지금은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수석 최고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근데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그 임미애 의원과 김용호 의원 마지막 2명을 떨구고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떨군다는 표현보다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사퇴를 통해서 무슨 단일화의 형태로 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런데 그거는 조금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런 말씀 드리는 저희가 미안하고. 그렇죠. 제 생각엔 그거는 아닐 것 같고. 특히나 임미애 후보 특히 그렇고요. 저는 사실 그 두 후보에게 열렬한 이제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 서울인데 서울시당 위원장을 하셨었고 김용호 의원님이. 그리고 제가 처음 공천 받을 때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이셨고 그리고 임미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말 험지에서 고생하셔서 그 자리에 있으신데 정말 전 힘을 실어드리고 싶거든요. 정말로 이런 말 뭐 그냥 마음이 그렇다. 그런데 이제 험지라고 표현해도 된다면 지금 김한나 변호사도 험지 아닙니까? 엄청 험지죠. 그런 곳에서 이렇게 애쓰시고 메시지도 솔직히 전 되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략을 자꾸 만들잖아요. 그죠? 거긴 떨고라, 여긴 집중해라.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보니까 김민석 후보는 김용 후보와 같이 움직이시고 그리고 뭐 정청래 후보는 이성윤 후보랑 같이 일부러 더 다른 사람들보다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 통한다면 진짜 이 5위 쟁탈전이 엄청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대표 박빙만큼이나 5위가 박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제 상황을 보면은 김민석 후보가 이제 서울 구로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김용 후보랑 맞습니다. 같이 동선을 짰고요. 정청래 후보도 이성윤 후보 지역구, 그러니까 전주죠. 그렇죠. 전주 지역구에서 함께 거리 청소하면서 동선을 같이 짜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3명이냐 2명이냐. 근데 당에서 보시면 최고위원이 이 3명이냐 또는 2명이냐 이게 결정적일까요? 아까 수석 최고위원도 머릿수의 차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대한민국 선거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IQ가 높으나 적으나 다 똑같이 한 표입니다. 최고위원도 다 똑같이 5등 1등으로 들어오는 5등으로 들어오나 다 똑같이 한 표입니다. 그 표의 숫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3명이 들어가는 것은 이후에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을 고려해도 그렇죠? 고려해도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다. 이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제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뽑힌 사람하고 안 뽑힌 사람하고 동등한 권한을 주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 거기에 이제 또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건 역할이 다르니까 원내대표는 뭐 다른 방식으로 선출된 분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정치적 명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최고위원 말씀 사실 좀 아까 지명직 말씀하시죠. 얘기하면 잠깐 말씀드리면 지명직 그 최고위원을 두는 이유가 당 대표의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위해서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사 저쪽에서 3명이 오가 이쪽에서 3명. 그러니까 당 대표와 짝이 되는 3명이건 아니건 과반수를 그래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2명 이상 들어가면. 이런 거는 이런 것 차원에서는 저는 솔직히 지명직 중요하진 않지만 저는 뭐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그 전두환 박정희 독재제 유정이나 다름없는 그 제도입니다. 유정이 나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최고위원 후보와 관련된 이 선거전이 얼마나 치열하냐면 저는 전당대회 이 취재가 벌써 15년 뭐 이렇게 넘게 출입하면서 몇 차례 했지만 최고위원 네거티브는 처음 봤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성윤 후보, 그러니까 이성윤 후보가 이제 의원으로 지금 재직 중인데 의원실 보좌관이 뭐 30여 명이 갈렸다, 바뀌었다 이런 네거티브가 있고요. 또 구설도 굉장히 더 많이 화제가 됩니다. 최민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더 집중을 받고 최민희 있고요. 후보는 뭐 1등가하고 또 유명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성윤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뭐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이 아주 냉정한 평가로 들리기도 하고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최민희 후보 이야기로도 좀 넘어가 볼까요? 최민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난제를 만났다. 이제 언론 입장에서 보기엔 또 그런 느낌도 더 듭니다. 그 지난 경선 때 최민희 의원 보좌관이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오마이TV 기자 카메라를 이렇게 막았습니다. 이렇게 막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고요. 그거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도 개인 입장을 냈습니다. 다음에 어제 전국언론노동조합 오마이뉴스 지부하고 한국기자협회 오마이뉴스 지부가 공동 성명을 내서 최민희 의원 공개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 그러니까 의원직 사퇴, 후보 사퇴가 아닙니다.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상황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예. 글쎄요, 최민희 후보가 이른바 민주언론운동연합이라고 해서 언론 시민운동을 오래 하신 분인데 뭐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게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고 지금 이제 최민희 의원의 태도 논란은 뭐 객관적으로 언론에서 다 평가를 하실 거고요. 지금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어쨌든 1등, 2등 가잖아요. 이건 제도 탓이에요. 지금 그 5명 중에 2명 뽑잖아요. 저기 뭐야 5명을 뽑잖아요. 그렇죠. 5명을 뽑는데 2표를 행사한단 말이야. 5명 2표.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80%가 싫어하고 20%가 좋아하더라도 열성직당원이 그쪽으로 몰리면 1등이 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계산해보자면 결국은 민주주의에서의 비토권이 보장되지 않는 제도예요.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5명을 선출하면 5표를 뽑는 제도가 오히려 더 통합적이고 좋을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건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제가 요즘 이제 우리 김만곤 박사하고 둘이서 도편 추방제 유행시키고 있잖아요. 민주주의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은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의 의사적 구조화.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차악의 선택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비토권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 비토권이 전혀 안 보장되는 제도예요. 이거. 사실 도편 추방제 얘기는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아주 우연히 나온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깊은 고민에서 나오신 얘기겠죠. 저희는 뭐 대본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추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데 얘기를 나눌수록 또 설득력이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도편 추방제에서 유래된 게 이제 비토권이에요. 뭐 누구를 임명했는데 대통령이 비토권을 가진다. 또 국회가 비토하면 안 된다.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민주주의의 사실은 요체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이거는 당 생활을 오래 하셨고 직접 지역위원장 활동도 하고 계시니까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거티브로 나오면서 이제 이게 제 생각엔 이게 끝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선거 때마다 경험하는 게 선거 막판에 오면 이 전화방 의혹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전대 때 전화방 의혹은 저는 처음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당내 예비 경선 이럴 때는 예. 전화방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조사하러도 가본 적이 있고 전당대회의 전화방인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불분명한 것 같고 그 경계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실제로 이제 정당 내부의 선거라는 것이 선거법에 준용한다. 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당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게 불법의 영역인지 아닌지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정당 내부의 선거에 선거운동을 몇 명 쓰라는 규정도 없고 선거법처럼 이게 그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꼭 온당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온당한 그죠? 건 아니죠. 예, 네네. 이거를 그럼 정비를 해야 하는 거.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지역에서 뭐- 이것을 보시기엔 좀 어떻게 보여지시나요? 저는 다들 조심스러우시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예.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공선법상 정말 딱 그 선거 운동을 정해서 그 운동원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전화를 하거나 예. 아니면 자원봉사자가 한다면 그 자리에서 모아서 그 뭐 개인정보 유출 문제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같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자원봉사자가 누구를 지지해달라고 전화를 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자원봉사자일 때는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한 지역위원장의 이름을 걸고 네. 한다면 그건 솔직히 저는 문제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당내 선거에도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불법과 합법의 영역 안에 지금 네.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 네, 그리고 거죠? 명확하지 않죠. 그리고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치의 영역을 너무 사법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 그게 예. 가장 큰 문제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룰을 정하고 공정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그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자꾸 최소한의 룰을 정해놓은 공선법이나 이런 것들로 넘어가는 거, 정당법이나 이런 걸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너무 과민한 상태이고 네. 문제가 된다. 과사법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게 더 큰 문제다. 근데 이제 뭐 홍보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는데 혹시나 이게 네거티브라든가 마타도에 이용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30년 전 일입니다. 예. 자 이제 공소시효 다 끝났습니다. 네, 30년. 제가 안 했는데 제가 한 게 아닌데 뭐. 예. 아파트에 예. 자동차가 막 주차돼 있어요. 네. 노상 주차장에. 그러면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수집합니다. 아. 자동차 앞에다가 자기 전화번호 적어 놓잖아요. 보통 주차장이 뭐 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차 빼라 이런 것 때문에 예. 적어 그걸 다 수집을 합니다. 예. 그래 가지고 사람을 한 10명 정도를 고용한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그 불법 사례로인데 불법 10명 사례로. 정도를 그건 불법 사례로 고용해서 과거에. 어떻게 하냐면은 예. 공중 전화를 돌면서 이 그 수집한 전화에다가 전화를 해서 상대방 흑성 선정을 합니다. 저 사람 이번에 이건 돈 명확히 먹고 불법인 것 같습니다. 그죠? 돈 먹고 예. 공직에서 잘렸다더라. 네네. 하면서 공중 전화를 돌면서 막 있지 않습니까? 네. 전화를 해서 한 500통 1000통 돌리잖아요. 그러면 흑색 선전 마타도가 쫙 퍼지거든요. 퍼지겠죠. 아. 그 불법 전화 맞죠, 이건? 예. 네. 요즘처럼 카톡이 없었던 시절에 공중전화로 했었던 그런 기상천외하네요. 네. 많은 걸 알고 계시는데. 아니 이제 뭐 그런 사례가 예. 들어오니까 옛날에. 예, 아마 네. 실제로도 그런 사례를 감찰하시기도 하고 네, 네, 그러셔서 네, 네, 아마 네, 네.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